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하면서도 정작 잘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수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서 잠이 없어. 큰일이야. 밤에 한두 시간 자다 깨다 하니 낮에 죽겠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다른 할머니께서 맞아요. 새벽 2, 3시에 깨면 그 다음엔 아예 잠이 안 와요 라고 맞장구 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한 분은 나는 요즘 자꾸 졸려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은데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잠이 없다고 하시는데 유독 한 분만 반대 얘기를 하시니까 모두들 어머, 그런 경우도 있네 하며 놀라시더라고요. 그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루 7, 8시간 자면 좋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이, 특히 우리 나이가 되어서도 그 기준이 맞을까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7, 8시간, 공식이 나이별로, 성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똑같이 7시간을 자더라도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반대로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8시간 넘게 자는 게 7시간보다 적게 자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많이 자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나이대에 맞는 올바른 수면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7, 8시간 자면 된다 라고 알고 있던 그 상식이 우리 나이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결과는 바로 이거였어요. 똑같이 수면 시간을 지켜도 나이가 다르면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다는 사실이었죠. 40대, 50대는 잠을 적게 자는 게 더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에서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게 오히려 적게 자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0세 이상에서 하루 9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의 사망 위험이 27%나 높았습니다. 반면 7시간보다 적게 주무시는 분들은 37%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푹 쉬려고 오래 잤던 게 오히려 건강에 해로웠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동네 김할아버지가 생각나네요. 70대 중반이신 김할아버지는 평소에 잠이 보약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루 10시간씩 주무시곤 했는데요. 얼마 전부터 자꾸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무조건 몸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자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이번 연구가 보여준 거죠. 반대로 잠을 너무 적게 자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잠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새벽에 일찍 깨거나 밤에 잠들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박 할머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60대 후반이신데 밤 11시에 주무시려고 누우시면 새벽 3, 4시에 깨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낮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수면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규칙성이라는 겁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연구 결과를 보면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진 분들의 위험도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짧은 수면과 불규칙한 패턴이 겹치면 사망 위험이 최대 38%까지 증가합니다. 여성은 더 심각해서 긴 수면과 불규칙한 패턴이 만나면 위험이
무려 78%나 폭등했다고 해요. 이 수치들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의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잠을 너무 적게 자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게 많아지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또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서 심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병, 고혈압, 비만 같은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실제로 수면 부족과 이런 질병들 사이의 연관성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이거든요. 그럼 잠을 많이 자는 건 왜 문제가 될까요? 이 부분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몸이 약해져서 더 많은 잠을 필요로 하는 경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긴 수면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 있다는 얘기죠. 몸에 염증이 있거나 다른 질병이 숨어 있을 때 평소보다 더 많은 잠을 자게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이것이 근육량 감소나 심혈관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나이가 되면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번 연구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나이대별로 위험 요인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40대에서 50대에는 짧은 수면이 특히 위험했고 6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장시간 수면이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중년기에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많고 일도 바쁘다 보니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충분히 자지 못하면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는 거죠. 반면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 너무 많이 자는 것은 몸에 이상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9시간 이상 자면서도 낮에 계속 피곤하다면 다른 건강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수면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보통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그리고 그 시간이 매일 비슷한가요? 아니면 들쭉날쭉한가요? 만약 매일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한두 시간씩 차이가 난다면 이것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거나 평일에 일찍 자려다가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것들이 모두 불규칙한 패턴을 만드는 원인이거든요. 규칙적인 수면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수면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 매일 잠든 시간과 일어난 시간, 그리고 수면 이질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패턴이 한눈에 보일 겁니다. 두 번째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일어나는 시간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잠들기 시작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침실로 가서 잠자리 준비를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은 잠자리에서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잠드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네 번째는 낮 시간 활동을 늘리는 겁니다. 적당한 운동과 햇볕 쐬기는 밤에 잘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30분 정도 산책을 하시면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그럼 지금 잠이 너무 많이 온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말로 너무 많이 자는 건지 확인해 보세요. 하루 9시간 이상 자면서도 낮에 계속 졸립다면 수면 이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같은 질환이 있으면 오래 자도 깊이 잠들지 못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 뇌파나 호흡, 심장 박동 등을 측정해서 수면 이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용하고 계신 약물을 점검해 보세요. 일부 혈압약이나 당뇨약, 우울증약 등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약물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반대로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침대는 정말 잘 때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하면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잠들기 3, 4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카페인에 더 민감해지거든요. 술도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잠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해서 자주 깨게 만듭니다. 만약 30분 이상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온다면 일단 침대에서 나오세요. 억지로 누워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가세요. 잠자기 전 루틴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등 매일 같은 순서로 잠자리 준비를 하는 거죠. 낮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잠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시간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오후 2,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자거나 오래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이제 수면과 관련된 몇 가지 잘못된 상식들도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질 좋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못 잔 잠은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수면 부족은 빚처럼 나중에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규칙한 패턴을 만들어서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잠자리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어도 쉬는 거다라는 생각도 아닙니다. 뇌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화면에 비친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네 번째, 수면제를 먹으면 무조건 잘 잘 수 있다라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고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과 관련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잠들어 있는 동안 숨이 자주 멈춘다고 하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질환은 고혈압, 당뇨, 심장병 위험을 크게 높이거든요. 또한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잠들기 어렵다면 하지불안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불면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세요. 수면과 다른 질병들의 관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와 수면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혈당이 높으면 자주 깨게 됩니다. 고혈압 환자분들도 수면의 질이 혈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혈압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치매 예방 측면에서도 충분한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노폐물이 제거되거든요.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수면도 서로 영향을 줍니다. 우울하면 잠들기 어렵고 잠을 못 자면 기분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서로 잠자리 시간을 맞추고 침실 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거죠.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의 수면 습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세요.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는 것, 그리고 불규칙한 패턴 등을 체크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죠. 손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아이들 때문에 늦게 자게 되더라도 다음날 일어나는 시간은 비슷하게 맞추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가장 좋고 무엇보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너무 짧거나 너무 긴 수면, 그리고 불규칙한 패턴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며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수면에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많은 수면 장애들이 적절한 치료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잠이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서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확실히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수면 습관을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잠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부터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제 정말로 오늘 밤부터 새로운 수면 습관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에 어젯밤 정말 잘 잤다 라고 표현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수면 취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